여러분, 백화점 명품관 오픈런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믿어지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 명품이 아니라 배우자를 선점하기 위해 20대들이 결혼정보회사 앞에서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는 말, 옛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불확실한 감정보다 검증이라는 확실한 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욕망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율이 바닥을 뚫고 올라왔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추락하는 비행기의 마지막 엔진 점화, 즉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오늘은 2025년 결혼시장을 관통하는 잔혹한 데이터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결정사, 20대 오픈런 현상부터 혼인율 반등의 진짜 이유, 그리고 효율적 비혼이라는 새로운 생존 방식까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애관과 결혼관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결혼시장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들어갑니다. 2025년 3분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2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이제 살만해졌나 보다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반등의 주역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991년생부터 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입니다. 인구 구조상 가장 쪽수가 많은 이들이 30대 중반, 즉 결혼 정년기의 마지노선에 도달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막차 수요라고 하죠. 지금 아니면 평생 못 간다는 공포심리가 시장을 일시적으로 과열시킨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때 미뤄뒀던 펜트업 수요까지 겹친 전형적인 특수 상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뜻이죠. 구조적 개선 없는 반등은 착시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이 그래프가 다시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명대 후반에서 0.8명대 초반으로 살짝 올랐다고 안심하는 정부 발표 믿지 마십시오. 이건 결혼한 커플들이 낳는 자연스러운 시차 효과일 뿐 비혼 트렌드 자체가 꺾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혼붐이 아니라 병목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뿐이니까요. 이 불안한 심리를 가장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결혼정보회사 결정사입니다. 2025년 현재 메이저 업체의 초혼 가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500만원에서 800만원 선입니다. 불과 3년 전보다 30% 이상 뛰었습니다. 소위 노블 등급은 1,500만원을 우습게 넘깁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비정상적인 폭등이죠. 충격적인 건 가입 연령입니다. 과거엔 30대 중후반의 전유물이었던 결정사의 20대 가입 비중이 2022년 6%대에서 2025년 현재 10%까지 치솟았습니다. 20대가 왜 벌써부터? 자만추는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 2030은 검만추, 즉 검증된 만남 추구 세대입니다. 소개팅 앱의 가벼움과 사기 위험에 지친 이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신원 인증을 사는 겁니다. 이들에게 연애는 낭만이 아니라 투자이고 실패한 연애는 손실입니다. 시간 낭비를 극도로 혐오하는 효율주의가 연애 시장까지 잠식한 거죠. 이상한 사람 만나서 감정 소모하느니 차라리 돈 내고 스펙 맞는 사람 만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가입비를 대주는 게 유행입니다. 이걸 자녀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더군요. 자녀가 엄한 사람 만나서 인생 꼬이는 비용보다 1,000만원 내고 검증된 지방과 맺어주는 게 싸게 먹힌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결혼 준비 비용 항목에 스드메뿐만 아니라 매칭비가 필수 예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데에도 입장료가 필요한 시대,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육각형 인간입니다. 외모, 학벌, 자산, 성격, 집안, 직업. 이 모든 게 완벽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강박. 이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엔 하나만 부족해도 서로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라도 찌그러지면 탈락입니다.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 가혹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면접관과 지원자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평가를 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며 비혼을 택합니다. 망한 연애하느니 혼자 넷플릭스 본다. 이게 2025년의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뿌리 깊은 젠더 갈등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설거지론 기억하십니까? 그 담론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시장의 기본 프로토콜로 정착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과거와 경제관념을, 여성은 남성의 사상과 시댁 리스크를 현미경처럼 검증합니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의심과 검증만이 남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갈등의 전이 속도입니다. 20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젠더 갈등이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부터 남녀가 서로를 잠재적적으로 인식한다는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는 4050세대 남성들에게까지 남성 차별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에서 겪은 박탈감이 온라인 담론과 결합하며 세대를 초월한 갈등으로 번지는 중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가장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결혼의 상관관계입니다. 남녀의 그래프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미스매치가 2025년 들어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남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경제력이 곧 매력이니까요. 반면 여성은 고소득일수록 비혼 비율이 높아집니다. 굳이 결혼으로 내 사회적 성취와 자유를 희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득 남성은 전업주부나 서포트해줄 여성을 원하는데 고소득 여성은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남성을 원합니다. 이 교집합이 2025년에는 거의 소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의 실패죠. 그래서 등장한 게 고가 소셜 모임입니다. 결정사는 너무 노골적이고 소개팅 앱은 못 믿겠으니 회비 100만원짜리 독서 모임, 200만원짜리 와인 클래스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취미를 빙자했지만 사실상 경제력 필터링이 완료된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효율과 검증입니다. 결국 2025년 결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안과 효율이 빚어낸 결혼의 양극화.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뭉쳐서 더 견고한 성을 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다수는 아예 시도조차 포기하는 전략적 비혼을 선택합니다. 이제 비혼은 못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 계산 끝에 내린 안 간 것이라는 인식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결혼이 주는 효용보다 비용이 크다는 판단이 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특히 90년 대생들의 심리가 복잡합니다. 마지막 막차라는 압박감과 굳이? 라는 회의감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죠. 지금의 혼인율 반등은 이 세대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안도감과 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의 박탈감. 이 두 감정이 2025년 대한민국을 날카롭게 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말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문화의 붕괴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조건의 합으로만 보게 되었을까요? 낭만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계산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의 결과값은 대부분 결혼 보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정사 20대 오플런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한번 미끄러지면 나락이라는 공포가 젊은이들을 가장 보수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2026년 이후의 데이터는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끝나고 나면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일시적 반등에 취해 구조적 위기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땜질식 지원금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조건을 따지기 전에 대화가 통하는지, 배경을 보기 전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비효율을 감당할 용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야, 너 그러다 설거지 당한다. 취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한 결혼 시장의 빙하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결정사 매출이 오르는 건 기업에겐 호재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신뢰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죠.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고비용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된 거죠. 기업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4인 가족 마케팅보다 1인 가구 프리미엄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캥거루족의 증가와 결혼 지연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축의금 10만 원도 부담스러워 인연을 끊는 시대입니다.
남의 결혼을 축하해줄 여유조차 없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혼인율 반등은 그저 숫자의 장난일 뿐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과의 결혼보다 AI와의 정서적 교감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 노동도 돈도 들지 않으니까요. 2025년에 이기한 오플런 훗날 역사책은 이 시기를 대한민국 결혼시장의 마지막 불꽃으로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하는 선택은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검증된 만남보다 중요한 건 검증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모른 채 시장의 논리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2025년의 풍경, 과연 정상일까요? 아니면 유노멀일까요? 결혼이 계급이 되고 사랑이 투자가 된 세상,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룬 결혼 시장의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의 온도 차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